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저녁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등이라는 글자, 이게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는데요. 자, 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을 자, 의석수, 정말로 이 쿠데타라도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 의석수, 이 쪽수로 통과시킬 때, 자, 우리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눈뜨고 지켜보면서 이 국민들이 망연자실, 이 분노 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이제 깡패, 이 갑질 그 공직자들, 또 고위공직자를 포함시켜서 이거 수사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이 범법자 천국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 70년 넘게 이 수사의 노하우를 지켜온 이 검찰의 이 수사력이 경찰로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또 법의 정의를 이제 지켜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겨우 지금 뭐 검찰이나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겨우 이제 검찰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낸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다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13명 중에 11명이 문재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이 권한쟁의 이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뭉개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자,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묵시적 이 청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45년형을 이 그 선고한 윤석열과 함께 이 그 탄핵의 공모자죠. 그러한 공로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 한동훈이 이 민주당이 죽인 이 검찰, 검수완박, 그죠? 이 민주당이 죽인 이 검찰, 이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이 검찰을 살려냈습니다. 검찰의 구세주가 되겠네요. 자, 이에 지금 민주당이 발악을 했습니다. 뭐 구태타니 뭐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민주당이 발악을 하는 이유를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좌파 빼고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 10명 몫을 하고 있다. 뭐 이러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뭐 다른 건 아니겠고 소신과 추진력이겠죠. 기약 없는 헌재의 이 결정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수사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의 길이 뭐냐? 등입니다. 등. 이 검수완박을 이 졸속 처리한 이 그 국회농단, 국정농단, 이 국정농단 속으로 들어간 이러한 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 등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력은 없고 이 좌파 바람만 잔뜩 들은 우리가 경찰대 마피아들, 자, 문재인 정부의 이 정치경찰들이죠.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 경찰대 출신들, 이번 인사에서도 보여줬습니다만은, 당평 인사가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경찰들, 꿈에 부풀렀던 경찰대생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송영진 방송, 여러분, 본방송 시작에 앞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붉은색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그 탄핵의 공모자였던 한동훈이가 현재 자신들의 정부 윤석열과 함께 지켜내야 하는 또 이제 국민들의 뭐 검수완박법에 대한 건 염원도 있었겠지만은 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동훈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장관 10명 몫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한이 센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도 뭐 여러 가지 부처들도
중요한 권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야 그래서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할 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어쨌거나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못 찾고 못 써먹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뭐 여러 가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행정부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한동훈 장관처럼 어떤 소신과 실력, 그죠? 이 추진력,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부처가 그렇게 해서 저 비정상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한동훈의 시위를 떠난 이 사정의 화살, 사실 윤석열 정부의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어떤 적폐, 국정농단, 이거 반드시 심판해서 구속하고 수사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에 대한, 다시는 이 땅에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수없는 그 사람의 이 피의자 지금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저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의 시위를 떠난 이 사정의 화살이 이 검찰총장 임명에 소요될 인사청문회 등 이 귀중한 시간, 이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은 이 검수완박법 시행이 9월 초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절약을 위해서 검찰 간부 인사들을 먼저 단행을 해서 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사정에 대한 진용 구축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 완수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그들의 두 죽은 문재인과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서 강행 추진한 이 검수완박법, 일명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죠. 이 법안이 위헌임으로 이를 심판해달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국가 중요 범죄 이 수사에 대한 이 기관의 수사권을 없애버린 이 입법 난동에 대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상식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속 의원의 의안 신속 처리에 필요한 국회 법사위 내에 이 정당과 무소속 비율 조정을 위해 꼼수 탈당하는 이러한 절차적 문제도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원래 민주당 3명, 그 다음에 무소속 1명, 국민의힘당 2명. 근데 이 무소속의 양형자가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법사위원회 이거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 민주당에 있던 민영배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돼서 양형자 대신 이렇게 구축 양형자 대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4명이 되니까 4대2로 통과가 되는 거죠. 원래는 3대3이 되게 되면 이것이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수가 없었죠. 자, 이러한 절차적, 이러한 것들도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게 민주당입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꼼수적인 탈당을 시켜서 이것을 기어코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등이라는 글자를 찾아낸 일단은 한동훈이가 탄핵의 공모자이지만 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다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어쨌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헌재는 지금까지 문을 굳게 닫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고 있고 차일피일 무르고 있습니다. 하몽차사예요. 이게 나라의 헌법 문제를 심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이 임명한 이 진보 좌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국가 중추 기관들의 형태가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한상혁의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정현주 방통위원, 전현희, 또 수자원공사인가요? 그리고 이들은 대법원의 이 재판도 지연을 밥 먹듯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재판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재판을 할 것 같으면은 큰 문제에 관해서는 휴가를 가서 몸을 피해버립니다. 온갖 추태를 부리며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미뤄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은 헌재가 마냥 판정을 하지 않고 버티면 지금으로서는 한 달 내에 결정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문부답인데 또 이 검수안박법은 9월부터 단행이 되는데 이게 한 달 내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이 검수안박법이라는 게 시행이 예정된 9월 초가 내일 모레까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겠죠. 헌재는 그런 걸 노린 겁니다. 이게 한 달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정말 나쁜 헌재고 나쁜 헌법재판소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둑놈들이고 정치적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등이라는 글자, 그 찰칵 시안을 함양에서 움직이는 시계바늘 소리에서 구명 보트가 됐습니다. 등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님이라는 글자, 남이라는 글자 점 하나만 바꾸면 님이도 되고 남도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은 안 왔는데 이 등이라는 글자 하나의 위력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헌법공화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막아낸 거죠. 검수완박법은 아까 얘기한 이 민주당의 투 군주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그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법이죠.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문제의 이 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난리를 치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중이 바뀐 거예요. 중으로 했으면 꼼짝 말아야 했었죠. 근데 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문제점은 그 이수진이라는 그 사람이 뭐 집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에. 한동훈과 뭐 인사청문회 할 때 거의 뭐 이상한 미친 소리만 하던 그 이수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도 뭐 판사였으니까 그래도 좀 예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집어내는 거 보면. 어쨌거나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부패, 경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민주당이 개정한 이 검찰청법 제4조가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부패, 경제 중이었다면 만약에 범위가 좁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검경 수사 조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도 검찰 수사권 약화를 원한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었습니다. 원래 검경에 대한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6대 범죄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줄여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 이것마저 다 뺏어버리려다가 다 뺏어버린 거죠. 원래는 이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나머지는 이 6개 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개를 빼고
경찰이 조사를 하는 거였었죠. 공수처도 생기고, 공직자에 관한 건 공수처에서 하고. 이러한 것도 다 뺏어버리려고 여당 원내대표 권성동이 당시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에 대한 이 중재안을 덥석 받아버렸어요. 보수 진영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이 권성동 의원을 시킨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 탄핵 부역자 얘네들이 집권당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보수를 화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수 진영의 반발로 이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부패 경제만 남기고 이 등이라는 이 보너스가 생겨난 겁니다. 민주당이 당시 여론 악화에 직면해서 국민의힘과 어떤 그 협상용으로 선물했다가 후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 불씨를 살려낸 사람이 한동훈이죠. 불씨를 살려서 대형 화재를 일으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완전히 꺼져버릴 수도 있었죠. 그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이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서 도로 6대 범죄의 거의 모두가 검찰 손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등이라는 글자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권남용, 정치자금 위반 등 다 부패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은 이 근거로 이 부패 관련 이 법률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 부패 범죄라든가 부패 행위 개념 이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완벽하게 유엔의 이 부패 방지 협약이 부패 방지 대상으로 규율한 행위도 차용을 해왔습니다. 유엔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엔의 부패 방지 협약. 자, 이 법무부가 청구한 이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령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위법, 검수완박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이거는 불과한 겁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이 새로운 내용들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한 걸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처지로 빠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두 주군을 모시려고 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도로 다 찾아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테타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네들이 입법 구테타를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법의 범위 하내에서 이 등자의 위력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환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꼭지 돌죠.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한동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자, 이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 시행령이 구테타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이 법기술자들의 꼼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수진은.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국회 입법을 자기네들이 해놨는데 이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행령 구테타이자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이 법기술자들의 꼼수다. 원내대변인이 이수진입니다. 저 이수진 잘 아시잖아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나, 술을 마셨다 그래야 되나요?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 왜 웃어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거 있잖아요. 봉숭아학당 그 코미디를 연상시킨 이 국민들 앞에서 연기한 이 사람이 바로 철험회 멤버 철험회 멤버 이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은 이 철험회 아실 거예요. 아마 사진에 제가 여러분들 영상, 이 방송 영상 전에 아마 그 클럽 사진으로 제가 아마 보여준 게 이게 철험회 멤버들이에요. 문재인이랑 같이 사진 찍었던. 이게 이 검수완박법의 추진은 이 철험회가 주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또 이재명도 보호하는, 자, 이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코미디 수준의 저급, 이 저렴한 집단이 다수 의석으로 물려붙인 어처구니 없는 법이 검수완박법이에요. 자기들 우두머리 잡는 검찰 죽이기 법안 처리를 국회 입법이라고 포장하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참 경이로운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 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의원 1인당 이게 수천만 원씩 매월 나가고 있는 게 정말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 돈은 돌려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자, 이 한동훈이 시행령 개정에서 빼놓지 않는 것은 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까지 지금 펼쳐버리고 있습니다. 이 송치 사건 범인, 범죄 사실, 이 증거 중에 어느 하나만 같아도 검사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송치 사건과 범인, 범죄 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라도 이게 뭐 원래 경찰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검사가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법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 이 경찰을 빼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길까지 확대 재포장해서 생산해내는 거죠. 자, 이 조치와 6대 범죄의 이 수사권의 원상복구는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농단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뻔한 이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이 돌려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달 그 행안부 내 이 경찰국 신설의 반발, 이 집단행동 구테타, 행동에서 보인 이 경찰들의 일탈은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경찰대 출신, 이 문재인이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정치 경찰들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정치 경찰들에 의해서 다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문재인하고 이재명이하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냥 뇌피셜이 아닌, 이 가상학적이 아닌 얘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실력은 없고 춤견진만 일삼아온 경찰대. 이 시대가 바뀌니까 이 민주화 투사라도 됐냐?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뀌니까 이게 마치 자기네들이 뭐 민주화 인사가라도 됐냐? 설쳐된 게 사실입니다. 이 경찰들에도 진보 바람이 분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진보 바람이 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합참의장이니 무슨 해군 참모총장이니 공군참모총장이니 육군참모총장이니 이런 사람들만 임명을 했던 겁니다. 육사 다 배제시키고, 육사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진급을 시켰던 게 문재인 정부, 갈라치기 정부. 경찰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대장동 게이트, 김혜경의 이 법카 유용, 이준석의 성상납 등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수사들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쳐낸 거잖아요. 239명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국면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집권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이준석이도 수사도 제대로 안 한 거고, 또 나머지 법카 이러한 부분들도 누가 다 이거를 쥐고 있었냐, 키를 쥐고 있었냐면 이 경찰대 출신들, 정치 경찰들, 이 마피아 경찰들이 이 수사에 대한 진전을 안 시킨 거죠. 이러한 형태들이 지금 이 정치 경찰들의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의 역량인 거예요. 그들이 저항하고 언론 노조가 저항하고 모든 이 언론 노조들이 다 지금 민노총의 이 좌파 언론 노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정부가 바뀌면서 5만 명의 자리가 바뀌면서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도하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김건희니 뭐니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미 줄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판명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줄리가 어떻고 뭐 어떻고 대통령이 뭐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구두를 신었다 그러고 이 115년 만에 온 이 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통령이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 형체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이러한 정치 경찰들, 이 마피아 같은 이 경찰대 출신들한테 모든 수사를 맡기면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의 이 물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해야 되는데 그들 역시 이 범법자를 당 대표로 만드는데 범법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워딩을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하도 이재명이가 고소고발을 잘하기 때문에 범법자 의혹을 7개, 8개 그 어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로 규명된 이러한 사람을 당 대표로 지금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들까지 다 친명계 아닙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썩었죠. 정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거지. 최고위원까지 다 친명계들로 지금 채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법무부에 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지 않고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검사들의 수사권을 찾아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묵시적 청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이 좌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심판이 되고 또 탄핵에 부역한 사람들이 심판이 되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돼야 된다. 그것은 국민들이 어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의 진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분홍색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립니다.